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2학년도 이제 미적분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이제 과목이죠. 어떤 거냐면 선수 교양 과목 중에 하나가 되면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옮기기 위한 이제 편입 과목에 대한 기본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은 굉장히 잘 준비하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미적분학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좀 더 시험에서 좀 더 유리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이제 미분적 분학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미적분학 1하고 미적분학 2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미적분학 1은 보통 1학기 때 공부하는 파트고요. 미적분학 2라고 하는 거는 이제 2학기 때 공부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공부하는 첫 번째 미적분학 1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냐면 일변수 함수를 얘기합니다. 일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적 분학을 얘기합니다. 일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적 분학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일변수 함수를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약간 적용이 많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것이냐, 이제 2학기 때 공부하는 미적분학 2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벡터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차원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을 뭐 2차원, 3차원, 뭐 n차원까지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을 늘려서 만들어지는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다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적 분학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정도는 어디가 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냐면 여기가 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변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은 좀 많긴 해요. 우리 당연히 지금 통합 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친구에 따라서 확통을 공부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또는 이제 미적을 공부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심지어 이제 기하를 공부하는 친구가 있긴 할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미적을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 첫 번째는 이제 그 미적분학 1을 공부했을 때 그렇게 많이 이질감이 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50에서 60% 정도는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갖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들은 새로운 함수들이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미분과 적분의 공식들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2학기 때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다변수 해석을 공부하면서 맨 처음에 벡터와 더불어서 같이 공부하는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행렬. 그 행렬이라는 거는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공부했지만요. 현재는 지금 공부하지 않는 단원인데요. 이 부분을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차원을 높여서 해석학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쪽 파트에서 좀 더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학교 시험에서도 어떻게 낼 수밖에 없냐면 시험의 난이도를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시험의 난이도는 당연히 이쪽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얘는 난이도예요, 난이도.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쪽 파트에서 난이도를 높이게 되면 아무도 못 맞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아무도 못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미적분학 1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했다는 가정하에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용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미적분학 1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고 미적분학 2 같은 경우에는 응용적인 것보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에서 확인하는 문제들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틀리는 파트가 미적분학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는 게 미적분학이 되는데 그럼 보통 어느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해야 되나? 어느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비 대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비 대학생. 예비 대학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는 예비 대학생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공학 계열이나 이제 자연 계열 또는 경제 경영 계열에 있는 신입생들. 왜냐하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 뭐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수학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미적분학이 꼭 필요한 친구들이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편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도 100% 미적분학이 필요하죠. 대표적으로는 미적분학이 다 들어가고 특히 연대랑 고대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학만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미적분학이 꼭 필요한 것이 편입에서 들어갈 수 있는 파트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공업수학이나 이제 전공수학의 기초가 부족한 대학생들이 있다고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제가 1학년 때 이제 수학을 공부하고 한 1년, 2년 정도 이제 뭐 군대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어학연수 갔다 왔더니 미적분학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했던 것만 기억이 나요. 근데 내가 다음 학기에 공업수학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미적분학을 빨리 서머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좀 더 공업수학을 들을 때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업수학이나 수학에서 공부하는 전공수학의 기초가 많이 부족한 대학생들도 꼭 미분적분학을 수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또 마지막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제 과거나 이제 민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미적분학을 이제 3학년이나 4학년 때 공부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그때 그 학교 시험을 공부하거나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왜 미분적분학이 중요한지를 보시게 되면 이것입니다. 네, 당연히 이제 모든 수학의 학문의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학문의 기본.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응용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 미분적분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교 1학년 필수 교양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꼭 중요한 과목이 아니면 이게 필수 교양으로 돼 있지 않아요. 무조건 선택 교양으로 돼 있지. 근데 미분적분학은 무조건 필수 교양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미분적분학이 되지 않으면 뒤에 있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꼭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보편적으로 애들이 그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친구들이 꼭 나중에 2학년, 4학년 올라갔을 때 뭐 공합수학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뭐 경영수학, 뭐 경제수학 이런 걸 공부하든지 아니면 뭐 미분방정식이나 선형대 수학을 공부했을 때 꼭 뭔가 안 돼서 뭐 미분이 안 돼요. 뭐 적분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미분해요? 이런 식이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분적분학을 빠르게 스케치한 다음에 오셔야지만 걔네들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계산적인 측면 때문에 매번 막히게 되면 그거는 조금 복구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계산들을 미리 어느 정도 연습이 된 상태에서 오셔야지만 우리가 좀 더 응용이 된 상태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모델링하고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모델링 한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을 시켜준 다음에 그 모델링을 한 문제를 풀기 위한 그 방법들을 우리가 미분적분학에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분적분학을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놓으시면 당연히 뒤로 넘어가는 응용 과목들을 공부했을 때 굉장히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학이 기본이 되는 학문이 되는 게 미분적분학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미분방정식이나 뭐 공업수학 또는 뭐 경제수학 또 금융수학 같은 것들을 공부하기 위한 선수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정복하셔야 되는 과목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미분적분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미분적분학 수강을 준비하기 전에는 어떠한 것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우선 수학을 굉장히 오랫동안 손을 놓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진급 시험 같은 걸 보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할 건데 그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분적분학을 공부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한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 수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기초나 기본 강의, 그러니까 기초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예 생각이 안 날 때는 기초부터 시작하시는 거고 내가 기본적인 중등 과정까지 수학은 알고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기본부터 수업을 시작하셔가지고 우리가 미분적분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 과정을 다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된 케이스에서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두 번째는 고등 과정의 수학을 먼저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놓으셔야지만 미분적분학을 공부할 때 좀 따라가기가 편합니다. 사실 공부를 안 해놔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조금 어려운 파트가 뭐냐면 가끔 가다가 고등에서 나오는 공식들이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에서만 배우는 뭐 인수분해, 곱셈공식.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만 배우면 뭐 3차 방정식의 풀이나 아니면 뭐 2차 방정식의 풀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게 커버가 안 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공부하시게 되면 매번 공부할 때 막히게 되면 그 부분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수고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약간 그런 시간에 시간적인 효율을 원하기 위해서는 고등 과정에는 수학을 100%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리 2022학년도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에 따라 공부를 하는 경우랑 안 하는 경우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선택 과목을 약간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2월 달에는 그 선택 과목에 맞춰서 이제 미분과 기하와 확통에 대한 수업을 약간 서머리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올려놓을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참고를 해주셔서 필요한 부분만 스케치 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왜 고등학교 수학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 중요하다는 것을 왜 얘기하는 거냐면 5번째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미분적 분학이 총 1장부터 이제 12장이 아니고 더 뒤에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고등학교 수학과 연계되어 있는 이제 장을 좀 보시게 되면 1장부터 8장까지가 바로 뭐를 공부하시게 되는 거냐면 기본적인 일변수 함수의 미분적 분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시게 되는 수원의 지수로그 함수의 지수로그 함수부터 삼각함수에 있는 그 초월함수의 내용을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학2에 있는 다항함수의 미분과 미적분에 있는 초월함수의 미분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있는 일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적 분학을 공부할 때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되냐? 이제 우리가 수열에 관련된 판정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러면 수1에서 배웠던 그 수열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미적분에서 공부하는 1단원의 수열의 극한까지 공부를 해두시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응용적인 것만 좀 더 깊게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11장 이후에 있는 과목들은 뭐냐면 다변수 해석입니다. 다변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걔네들 차원을 높여서 이제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하에 있는 벡터 과목을 공부해 놓지 않게 되면 당연히 다변수 해석에서 공부했을 때 처음부터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효율적이고 이제 좀 스피디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 있는 과목들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해주시고 수강을 신청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한테 좀 수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냐? 그럼 첫 번째 어떤 것이냐? 네, 당연히 우리가 이제 저희 이제 탑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개념 이제 서머리 이제 노트를 제공을 하죠. 서머리 노트가 있는데 개념 노트를 만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굳이 쓰면서 정리를 하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필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줄만 치시게 되면 여러분이 어떠한 현상이 되냐면 저도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항상 이게 저희가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서머리가 되어 있는 것에서 밑줄을 치게 되면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는 밑줄만 쳐 있는 것만 기억이 나요. 그 말은 여러 가지 있는 모든 내용을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밑줄 쳐 있는 부분들만 기억이 먼저 나요. 외울 때도 거기 위주로만 공부를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교수님이나 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강사님들이 이제 시험을 내실 때는 항상 꼭 중요한 것만 내는 게 아니고 가끔 가다가 어렵게 낼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을 잡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그분만의 이제 수업에서 나오는 약간 팁들이 있거든요. 알려주는 그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못 듣고 이제 수업의 인강이나 그런 걸 들었을 때 중요한 포인트만 공부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 노트를 만들어서 전반적인 내용에 관련된 아웃라인을 잡아주셔야지만 그 단원에 대해서 연계성을 나중에 연계를 나중에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개념 노트를 이용해서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증명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증명을 꼭 확실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과정에 공부하기 너무 어렵다. 그런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 좀 제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꼭 필요한 증명 같은 건 100%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증명 과정들은 꼭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확실하게 이해는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이해한다는 거는 증명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맞었지. 근데 이건데 모르겠어. 그냥 외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거를 조금 더 바뀌었을 때 바로 응용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보셔야 되고 요즘에 있는 모든 책들은 원서를 쓰죠. 원서의 연수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서에 있는 연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그 단원에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약간 여기에 설명을 하면 이 책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연수 문제에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지만 그런 핵심적인 요소들까지 다 여러분이 챙길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연습 문제 풀어볼 때 꼭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솔루션을 많이 이제 찾으셔가지고 많이 푸는데요. 솔루션을 이제 참고해서 문제를 푸시게 되는 케이스는 저도 솔루션 갖다 풀지는 많이 안 보긴 했는데, 솔루션을 갖다 이제 참고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솔루션에 있는 내용들을 100% 이해하신 다음에 푸셔야 돼요. 그럼 보고 베끼고 그냥 풀이 과정 외우는 식으로 하시게 되면 나중에 그 문제가 살짝 바뀌게 되면 적어도 못 풉니다. 하나도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솔루션을 가지고 푸실 때는 그 풀이 과정 100% 이해하시면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피스 아워 같은 데서 조교한테 질문을 하실 때는 항상 이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게 되는지 모른다고 질문을 하셔야지, 항상 갑자기 툭 이게 왜요? 이게 왜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조교나 아니면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풀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당연히 얘기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연습 문제를 꼭 100% 푸시는데, 그 푸실 때 항상 주의할 점이 솔루션을 보고 참고해서 공부할 때는 그 솔루션을 100% 이해를 하신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솔루션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여러분이 질문하고 있는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찝으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여기서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 대답을 해주는 사람들도 어떻게 좀 약간 그 멘붕이 온다고 얘기하죠. 그 멘붕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무엇이냐? 저희 미적분 같은 거는 이제 최대한 자세하게 이제 수업을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애매모호한 개념들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Q&A를 이용해서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항상 이게 여기서 조금 약간 제가 더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것이냐면, 항상 물어보고 싶은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뭐 가끔가다 이제 어떤 걸 질문하시냐면 뭐 어떠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그건 다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다 모르겠으면 저는 이 내용을 다시 알려줘야 되는 건지, 이 내용에서 어떠한 것을 모르는 건지 제가 이제 고민이 진짜 많이 가고, 또 어떠한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파트를 그건 다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정말 어느 게 뭐 연계되는 그 유기성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갔을 때 이 용어적인 측면을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답변해 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Q&A를 써주실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써주셔야 돼요. 특히 또 어떤 친구들도 있냐면 저는 이제 책들이 이제 그 미적분학 책이 뭐 8판, 9판도 있고 뭐 전에 있는 뭐 7판도 여러 가지가 있긴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여기 있는 그 단원, 예를 들어서 로피타 정리에 그게 왜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제가 생각하는 로피타 정리에 있는 내용은 책에서 여러 군데가 좀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 모든 책들을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Q&A 같은 경우는 약간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는 게 여러분한테 더 꼼꼼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약간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학교 기출하고 이제 퀴즈라는 것이 있는데, 학교 기출은 이제 학교에서 기출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기출을 제공 안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보편적으로는 기출을 제공을 안 할 때는 그 담당 교수님의 이제 그 담당 조교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오피스 아워가 있습니다. 오피스 아워에 보통 가서 그 조교 선생님들한테 보통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조교 선생님이 갖고 있으면 최대한 구해서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학교 기출은 꼭 풀어보시는 게 보통 좋고요. 특히 그 학교 기출이 전체적으로 같은 시험을 보는 학교 같은 경우는 꼭 기출을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좋냐면 그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미분적 분학의 시험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만 그 미분적 분학을 계속 출제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한 교수님이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 미분적 분학의 시험에 대한 그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같은 경우 학교 기출을 100% 풀어보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학교가 있는 친구들은 그 수업에 보는 퀴즈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진 않겠죠. 사실 퀴즈 같은 경우는 그 담당 선생님께서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이 퀴즈가 좀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각 과마다 시험을 다르게 보는 학교의 경우는 이제 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퀴즈라는 것은
그 선생님이 중요하시게 생각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퀴즈를 되게 무시하고 넘어가시게 되면 이 퀴즈에서 변형된 문제로 풀었을 때 그게 못 풀어가지고 점수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 기출과 이제 퀴즈 같은 것도 철저하게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셔야지만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미분적 분학은 이제 대학교 선수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확실히 공부를 해두셔야지만 나중에 뭐 응용 과목을 공부할 때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개념 노트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증명을 공부할 때는 좀 확실하게 해두시고, 그다음에 연습 문제는 최대한 풀 수 있으면 다 풀어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최대한 너무 많아서 못 풀 것 같으면 그 담당 선생님들께서 꼭 지정해주는 연습 문제 꼭 있습니다. 그 연습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래서 그렇게 되는 연습 문제 꼭 풀어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뭐 애매모호한 개념이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저희 뭐 Q&A 게시판을 쓰든지 아니면 학교에 있는 오피스 아워를 이용해서 조교 선생님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고, 마지막에 시험 막판에 대비할 때는 뭐 학교 기출이나 학교에서 봤던 Q&A나 아니면 뭐 퀴즈나 아니면 레포트 같은 경우를 이제 참고로 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를 해주시게 된다면요, 미분적 분학은 당연하게 A뿔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미분적 분학을 공부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한번 봐봤는데요. 당연히 이제 양도 많고 이제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할 내용도 많고 약간 조금 숏텀보다는 롱텀으로 준비하는 게 좋은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는 습관을 먼저 들어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거 미분적 분학이 나중에 넘어가서 이제 3, 4학년 넘어가서 대학원까지 넘어가서 얘네들이 연계되는 과목들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더 깊게 공부할 친구들이 있으신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미분적 분학을 100% 숙지하고 이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미분적 분학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짓고요. 저희가 이제 수업에서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